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3월 17일 개장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놓고 광고기사예요. 광고기사인데 생각해볼게. 요거 애완동물에 관한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사료, 특히 뭐 고급 사료라든지 의류, 애완용 의류, 그리고 의료 관련된 분야가 유망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뭐, 독신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여튼, 결혼 안 하고, 이렇게 1인 가구로서 이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면서 애완동물 키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 대한 소비 규모는 점점 더, 그 시장 파이 규모는 점점 더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 뭐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는 뭐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지 않아. 또 추가로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 소비 시장, 지금 모든 업종은 사실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국에, 뭐 전기차에 대해서 막 굉장히 보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 부분도 있으니까, 걔네는 아시다시피 베이징 최근에 뭐 황사로 워낙 심했고, 뭐 그 전에도 미세먼지로 워낙 공기가 안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한데, 하여튼 지금 거대 소비 시장에 대한 뭐 그쪽에 중국의 그런 패시 시장도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 장례식도 한다고 해요. 장례식, 애완동물 장례식.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런 소비 시장에 대한, 그런 거대 시장에 대한 기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시장, 두 가지 큰 시장, 미국과 중국을 기업들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나라에 대해서의 뭔가 뭐 수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고, 물론 하여튼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수출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긴 하겠지만, 특히나 이 두 국가에 대해서는 유심히 봐야겠다. 그리고 최근 뭐 다시 뭐 부각되고 있는 신흥국으로서 경제가 올라오고 있는 동남아에 대한 부분, 또 특히나 동남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보다도 약간 이게 말이 좀 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전기차보다도 이 중고 지금 내연기관 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둬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애완동물의 시장의 확대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안 좋은 기사죠. 하여튼 뭐 국고채 천조 이자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써야 될 돈은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예산도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1년 예산도 늘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될 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데 돈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빚을 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거 결국에는 미래 세대의 부담 요소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세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고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부채예요. 사실 정부 말고, 그러니까 공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발행한 회사채, 공채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합치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뭔가 해당 공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에 정부가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드러나는 게 아닌 안 보이는 부분의 부채도 꽤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롯데, 이마트, SK텔레콤, MBK 파트너스, MBK 사모펀드인데, 요거는 얘네가 왜 끼어 들어왔냐라고 하면 홈플러스를 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를 들고 있으니까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작은 벽이 있는 부분들이 다 뛰어 들어왔다. 그리고 다 생각을 해보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SK텔레콤은 11번가를 키워서 아마존과의 협업을 레벨업하는, 지금 사실 아마존과 협업한다고 하고서 아직 뭐 제대로 된 게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롯데도 뭐 기존에 롯데온이었나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마트는 좀 네이버랑도 힘을 합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런 과연 이베이 코리아를 누가 가져갈지. 근데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약간의 변수가 생긴 게 이베이 코리아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들고 있거든요. 카카오뱅크. 근데 카카오뱅크 지분을 제외하고 매각을 할 것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조금 생각. 왜냐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증시 상장하면 이득 날 게 뻔한데 팔기 싫겠죠. 이베이 본사 측에서는 하여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생각보다 이 카카오는 참여를 안 했다. 사실 저녁 방송에 뭐 카카오 참여한다 뭐 그런 식으로 저녁 뉴스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뭐 카카오 인수 안 한다 예비 입찰 불참으로 단독 기사가 이렇게 나왔었고 그게 사실로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성강국 6G 이끌 텐데 위성강국 6G 이끌 텐데 우리나라는 위성 보유수가 별로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어떤 기자분께서 국내 기자분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실용적인 부분에만 과학기술에 대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과학기술 선도하려면은 좀 그런 거는 좀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고 좀 더 이렇게 뭐 연구하고 막 그래야 된다라고도 좀 되는 식의 뭐 그러한 발언을 좀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기자분께서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뭐 보유 위성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뭐 5G 어쨌든 지금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진행되고 있고 한데 결국 이 이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안 보인다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미래는 불확실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더 한층 더 그렇다고 너무 빨리 보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빨리 볼 필요성이 있는 가운데 근데 이게 타이밍이 또 과하게 빨라 보이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오히려 더 꼬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요 위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뭐 요런 위성 관련 내용은 기사가 나온 다음에 계속적으로 조금 우리가 볼 필요성 있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쿠팡 백조에 놀라 뭉쳤다. 그러니까 네이버 신세계 지분 교환을 한 거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막 표현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할 것 같진 않기도 한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네이버가 지금 근데 재미난 게 여기저기 다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게 네이버가 CJ 대한통운도 그렇고 CJ 쪽도 그렇고 신세계 쪽도 그렇고 또 추가로 뭐 일본 소프트뱅크 쪽도 그렇고 하여튼 굉장히 막 협업 관계를 많이 구축을 하면서 동맹국의 뭐 약간 핵심이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하여튼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이버를 통해서 신세계가 이렇게 연결되고 신세계 그룹이 연결되고 네이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CJ 그룹이 연결되고 이렇게 느낌이잖아. 그리고 추가로 네이버를 통해서 소프트뱅크가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를 통해서 요 다른 그룹들이 같이 뭔가 네이버 포함해서 뭔가 액션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학개미 쿠팡 상장 첫날 383억 원 폭풍 매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가가 별로 안 좋긴 한데 상장 이후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쿠팡 주가 한번 볼까요? 쿠팡 주가 네, 이렇게 40% 상승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안 좋으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 지금 임직원 3,400만 주 쏟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도 물량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로 이거는 또 해외인데 이것도 일본 증시로 눈 돌린 원정개미라고 해서 지금 테슬라보다 3월달에 제트홀딩스를 더 많이 샀다고 합니다. 제트홀딩스 뭐냐 결국 야후죠. 야후고 소프트뱅크 결국에 이제 네이버와 협업을 하니까 그런 기사들도 언론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매수를 한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 제트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618엔이에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100주 단위 거래입니다. 100주 단위 거래면 여기 100을 더해보면 1, 10, 100, 1000, 만 6만 1800엔 근데 또 추가로 환율 고려해야죠. 그렇다면
공을 3개를 더해야지 된다. 1, 10, 100, 1000, 만, 10만. 한 번 매수할 때 60에 얼마가 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시가총액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뭐 월봉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하여튼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요즘에 개인의 매수가 둔화된 가운데 뭐 해외로의 눈을 많이 돌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뭐 항공주가 최근에 뭐 미국도 그렇고 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여튼 최근에 좀 움직인 부분, 결국에는 미국의 그런 항공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항공료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공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여튼 좀 들어올라온 나라들의 항공주들도 슬슬 올라오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항공주의 키 맞추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뭐 폭스바겐 발표에 따라 당연히 경쟁자 늘어난다는데 좋을 리가 없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추가로 애플카의 협력업체는 폭스콘이 될 것이냐. 폭스콘이 미국에서 전기차 만들 거라고 했는데 애플의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건가 라고 지금 물음표를 좀 던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애플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기업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력업체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애플 자체에 약간의 고집, 그러니까 완벽한 뭐 하청업체로 두려고 하는 그런 고집은 조금 꺾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꼭 꺾고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 자동차는 이제 사고 나면 굉장히 크게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 같은 경우 그러한 뭐 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것도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미 증시를 넘어가서 보면 뭐 혼조로 마감했고, 딱 업종적으로 올라온 게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반도체 쪽 좀 올라왔고, 뭐 하여튼 뭐 눈에 띄게 올라온 업종은 안 보인다. 다만 뭐 스타벅스가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눈치 보는 흐름들이, 뭐 어제 우리나라 연기금도 사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는 그런 매매 동향이 많이 보였고, 미국도 뭐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지수 넘어가서 보면 일단 22도표에서 위로 올라왔고, 코스피는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서 가냐 아니면은 한번 빼냐 그 부분인데, 일단 뭐 FOMC 그 내용을 뭐 기다려 봐야 되기도 하겠지만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3,100원을 회복을 하고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는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특별한 말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라고도 싶습니다. FOMC 하여튼 중요한 부분도 조금 있지만 하여튼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뭐 파월의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은 그 미국 은행에 대한 그런 국채에 대한 그런 부분,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뭐 채팅창에 뭐 올려드렸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계속 초점을 놓아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이 어제 더 강했죠. 굉장히 정신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 둘, 셋 빠지고 반드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이거 그냥 넘어간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뭐 이렇게 가면 더 강한 건데 약간 모양적으로는 괜찮지는 않지 않나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을 기대를 해보겠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표적인, 이게 물론 이 위치가 바닥권,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온 가운데 형성되고 있는 거라 뭐 바닥권에서의 부분이 아니라 패턴적으로 신뢰도를 많이 높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패턴, 역헤드앤숄더라고 하죠. 굉장히 바닥을 상징하는 패턴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요거 만들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땡겨주면 더 땡큐이다 라고 하고 정말 강하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가다가 좀 후폭풍성으로 좀 많이 오히려 한번 이렇게 간 것보다 오히려 그냥 가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일단은 뭐 특별한 거 없는 지수 상황이다. 양지수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일단 뭐 지수 상황을 너무 지금은 염두에 두기보다
종목에 조금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